이번에는 이제 반복자 패턴하고 컴포짓 패턴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반복자 패턴 정도 살펴보고 끝낼 것 같습니다. 반복자 패턴은 다들 잘 아는 패턴일 거예요. 기존에 많이 사용해 왔던 그런 걸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자 패턴은 복합자로 유지하는 객체의 구현 방법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그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에 차례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반복자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자바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고요. 많은 자바 라이브 클래스들이 이 반복자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바 5부터는 이 이터레이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for each 포문을 이용해서 이 반복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클래스의 반복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 복합자료 클래스는 자바 랭 이터러블을 구현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반복자를 정의해서 반복자를 반환하게 해주면은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 대해서도 그 for each 포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복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 반복자 대신에 스트림 라이브러를 이용해서 외부 반복이 아니라 내부 반복 형태로 그 프로그램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컴포짓 패턴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을 거니까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자, 우리가 복합자료를 많이 쓴다는 거죠. 프로그램 하다 보면 어레이 리스트, 벡터 이런 거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복합자료가 있을 때 이 자료에 저장된 모든 요소를 차례대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집단 연산을 해야 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평균을 구해야 된다든지,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된다든지, 가장 작은 값,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반복자들이 필요한데, 객체 제한 설계 원리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은 SRP예요.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그러면 복합자료를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반복자까지 넣어버리면 복합자료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복과 관련된 부분만 떼내서 반복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로 만들긴 하지만 여기가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요. 이 안에다가 반복을 위한 메소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별도로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걸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기능을 빼냈으니까 얘는 뭐만 하고 있어요? 반복과 관련된 일만 하죠. 그러니까 SRP죠. 그리고 얘의 측면에서 봐도 얘가 해야 되는 일을 하나 줄인 거죠. 분리해냈으니까. 그런 면에서 얘도 응집성이 높아지고 얘도 응집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자를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얘도 좋고 얘도 좋은 거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SRP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복합자료와 반복자가 SRP 측면에서도 분리돼야 된다. 그럼 양쪽이 다 응집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복자는 복합자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내부가 선형 구조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가 어떤 복합자에 접근하는지 같은 추상화된 방법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가 배열로 된 리스트를 하든지, 연결 구조를 하든지, 또는 이진 트리, 그래프를 탐색한다든지, 다 똑같이 그냥 for each 포문으로 탐색, 방문을, 각 요소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 이 반복자를 만들면 이 반복자는 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선형 구조이든 선형 구조가 아니든 간에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어떤 종류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다.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장점, 요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응집성을 높여준다는 게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여러 다른 종류의 애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책에 있는 예제를 보면 좀 억지로 만든 예제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너라고 하는 가게와 팬케이크 하우스라는 가게가 두 가게가 있는데 두 가게를 합병하려고 그래요. 합병을 하게 되면은 원래 다이너가 갖고 있던 메뉴가 있고 팬케이크 하우스가 갖고 있던 메뉴가 있죠.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은 한 가게에서 두 종류의 메뉴를 다 제공해야 되니까 메뉴 목록이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도 쓰고 얘도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이너의 메뉴는 배열로 구현되어 있고 팬케이크 하우스는 어레이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부적으로 다르게 구현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를 바꿔주면 되는데 하나를 안 바꾸고 얘네들에 대해서 반복자를 만들어 버리면은 합쳐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균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린트 메뉴는 뭐 전체 메뉴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반복자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전체를 찍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찍는 거 아니라 일부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일부를 찍더라도 얘네들은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은 쭉 방문해서 그 중에 아침 요리, 아침에만 제공되는 거, 뭐 점심에만 제공 거, 그리고 베지테리언 야채로만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자가 모든 애들을 방문하는데 모든 애를 방문하면서 그 중에 일부 애들만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반복자로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너는 get 메뉴 아이템 사면 배열로 주고 얘는 원래 만들어져 있는 게 어레이 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럼 두 개가 다르니까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만들게 되겠고요. 이터레이터는 기본적으로 has next와 n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거에 이터레이터를 받아옵니다. 이게 복합 자료라고 해요. X가. 그럼 X에서 이터레이터를 반환해줘요.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while A has next 여기서는 A.next를 부르죠.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씩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얘를 요즘은 이제 단순화해서 for 뭐 이런 식으로 요 X에 대해서 요 for each 문을 쓰면은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얘는 뭘 써요? 반복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복자들은 has next, next. has next는 있니 없니? 데이터가 있어 없어? 더 있어 없어? 있으면 그 데이터는 뭘로 얻어올 수 있어요? next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있냐? 줘. 또 있어? 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이너에 대해서도 메뉴 이터레이터를 만들고 팬케이크에서 메뉴 이터레이터를 만들어면은 둘 다 이제 반복자가 어떻게 됐어요? 같은 그 인터페이스를 가진 거죠. 그러면 편하게 쓸 수 있죠. 얘가 배열이 돼 있든 얘가 어레이 돼 있든 나는 이제 신경 안 쓰고 이걸 통해서 두 메뉴들을 다 얻어와서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원하면 전체 메뉴를 출력할 수도 있고 뭐 아침 메뉴만, 점심 메뉴만, 뭐 야채 메뉴만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터레이터에는 여기서 복합 자료를 생성자에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유지해가지고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그 포지션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이제 렌스보다 작고 뭐 이게 없어도 되는데 보통은 요까지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거기가 실제 데이터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next, has next.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음 위치로 이동하는 건 어디서 해요? has next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해? next에서 해요. 그러니까 next의 의미는 return current element and advance to next position이에요. 그래서 이 next라는 게 좀 헷갈리는 개념도 돼요. 용어가. 다음 거 달라? 근데 다음 게 아니라 이번 거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는 has next, next인데 얘를 보고 next 하면은 좀 맞는 개념이 되지만 그냥 보면은 next 하면은 다음 거, 지금 거 달려야 되는데 현재 건데. 그래서 이 next는 현재,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주면 되지 않고 뭘 해야 돼? 다음번에 next가 불렀을 때는 다음번에를 줄 수 있게끔 그 준비도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자바 유트에 있는 이 이터레이터는 요 두 개 말고 remove까지 들어있었어요. remove. 별로 안 쓰는데. 근데 자바 8부터는 이 remove를 디폴트 메소드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터레이터를 만들면서 remove를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자바에서는 remove까지 신경 써줘야 됐어요.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remove가 있는 건 약간 특이한 요소다. 자바. 보통은 요 두 개예요. 그래서 반복자 패턴은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복합 타입이에요. 복합 타입이 이터레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것이 이터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get iterator 라는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고 구체적인 애들은 get iterator를 가져야 돼요.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은 뭘 하냐면 요 get iterator에서 뭘 하냐면은 이터레이터, 구체적인 이터레이터를 생성해서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터레이터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 has next, next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면 자료구조 시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자료구조 시간에 이제 배열 리스트도 만들고 연결구조 리스트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array 리스트라는 unsorted array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그럼 쭉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unsorted array 리스트. 그럼 unsorted array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유지하는 거죠. 배열을 요소들 여러 가지 요소들 저장할 수 있는데 배열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터 빼고 다른 것들 보면 뭐 보통 is full, is empty, pickback, pushback, popback 뭐 이런 다양한 연산들을 만들겠죠. 리스트들은.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반복자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implements iterable이라고 씁니다. iterable. 그러니까 얘는 반복자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복자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면 저 이터러블을 구현하게 되면은 어떤 메소드를 제공해야 되냐면은 얘를 제공해야 돼요.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를 하냐? 반복자를 하나 생성을 해서 리턴해줘야 돼요. 반복자를. 자바에서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복자는 외부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는데 얘는 실제 뭘 반복을 해줘야 돼? 여기를 반복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좀 편하게 하려면은 내부 클래스로 많이 만듭니다. 반복자를 만들 때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요. 만약 얘를 독립해서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독립해서 만든다. 그럼 얘가 뭐가 필요해요? 얘가 반복해야 되는 내부 자료 구조가 필요한 거죠. 이 경우엔 뭐가 필요해? 리스트가 필요한 거죠, 얘가. 그러면은 그 리스트를 독립해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생성자에서 리스트를 전달하게끔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 내부 클래스 만드니까 얘가 리스트를 어때? 그냥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전달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떼어낼래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요소들을 복합 타입을 얘로 넘겨줘야 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has next와 next는 간단하죠. 사이즈와 작으면 작으면 이제 있는 거고 next가 있으면 현재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인덱스는 증가시켜주고 리턴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만들게 됩니다. 얘가 반복자예요. 반복자 만들게 되겠고 이렇게 만들면은 내가 만든 거를 가지고 내 거 가지고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타입이잖아요. 내가 만든 타입에 대해서 이 for each form을 쓰려고 그러면은 얘가 뭘 구현하고 있어야 돼요? 이터러블을 구현하고 있어야 돼요. 이터러블 구현하고 있고 그 이터러블에서 뭘 제공해 줘야 돼요? 이터레이터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럼 이터레이터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제를 보여드리면 unsorted link list. 이번엔 링크 리스트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는 인덱스로 증가했죠. 이제는 이제 연결 구조니까 인덱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포인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헤드를 가리키고 하나씩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커런트가 널이 아니면 맨 끝까지 가면 뭐가 되겠어? 포인터가 널이 되겠죠. 그래서 널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프리비어스를 가고서 거기서 주고 커런트는 다음 걸 가리키도 합니다. 그럼 다음 거 물었을 때 커런트 널이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경우에도 독립된 클래스로 만들면은 요 헤드 정보를 생성자에서 줘야 되겠지. 생성자에 받아서 그거를 커런트에 넣으면 돼요. 근데 주로 우리가 만들 때에 내부 클래스로 많이 만들어요. 왜? 얘는 여기에 있는 애들을 갖고 뭔가 반복하는 애니까 독립적인 클래스로 안 만들고 내부 클래스로 많이 만든다. 그 다음에 하나 더. BST. 이진 검색 트리. 얘는 이제 선형 구조가 아니에요. 선형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자식들이 있어요. 그럼 쫙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얘는 아까 그 배열 연결 구조하고 배열 연결 구조래. 배열 리스트하고 연결 구조가 있잖아. 배열로 구현된 리스트, 연결 구조로 구현된 리스트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 반복자들은 어떻게 구현됐냐면 얘는 뭘 유지해요? 색인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위치 정보가 필요해서. 얘는 뭘 유지하고 있었어요? 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걔가 반복자에서 has next 가면서 하나씩 이동을 했어요. 얘는 색인 값을 증가시켰고 연결 구조는 얘를 증가시켰어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포인터가 물론 얘가니까 어떤 노드를 가리키게끔 넥스 할 때마다 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번거로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반복할래 그러면 미리 쫙 방문을 하는 거예요. 트리에 있는 노드들을 다 방문해서 리스트의 선형 구조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선형 구조에 반복자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보면 얘도 implements iterable 돼 있죠. 여전히 반복자를 제공해요. 근데 여기에는 반복자 안 만들어 놨어요. 내부 반복자가 없죠. BST 요 경우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맨 아래 보면
네 가지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자료구조 시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오더로 방문한 방법이 있고, 또 전체를 탐색할 때 BFS로 탐색할 수 있고, DFS로 탐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BFS는 독립해서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오더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선형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선형 구조를 생성해 놓고 이 과정에서 여기다가 모든 노드의 값들을 넣어놓는 거예요. 순서대로. 인오더면 인오더 순서대로, 프리오더는 프리오더 순서대로, 포스는 포스 순서대로. 그 다음에 뭘 리턴해? 얘의 리터레이터를 리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자를 만들지 않고 미리 다 방문해가지고 넣어놓고 제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자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반복자를 제공하고 있는 선형 자료 구조에다가 미리 방문을 다 해서 넣어놓고 얘의 반복자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많이들 반복자를 만들어 쓴다. 그러니까 얘는 미리 다 방문한 거죠. 이거는 반복자에서 next 하면서 실제 그 선형 그 자료 구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방법 이해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자를 얘기할 때 내부 반복자, 외부 반복자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외부 반복자예요. 외부 반복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외부 반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반복하는 그 과정을 제어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은 전체를 다 방문하죠. 근데 여기서 for int i는 0부터 i가 3 그러면 세 개까지만 방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어를 해요. 근데 내부 반복자는 우리가 제어 못해요. 이 안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중단을 못 시키는 거예요. 반복자가. 그래서 이 스트림 같은 데서 쓰는 이 for each 이렇게 되면 이건 내부 반복자예요. 반복자 내에서 반복의 진행을 내부 그 반복자가 하게 되면은 내부 반복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내부 반복자라는 건 우리가 원래는 반복자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반복하면서 하나하나씩 방문하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이 있는데 내부 반복자는 지가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고 싶은 일을 내부 반복자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출력하고 있죠. 출력하지 않고 우리가 딴 거 해볼 수도 있어요. 빨간색 과일을 찾을 수도 있고 빨간색 과일의 개수를 찾을 수 있고 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죠. 글자 수가 6보다 큰 거 뭐 그런 거 찾을 수도 있고 개수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여기서 코딩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 반복자면 어떻게 돼? 할 일을 우리가 여기다가 전달을 해줘야 돼. 내부 반복자는. 그래서 뭐 요즘은 이런 걸 그 함수 프로그램이 되는 데선 내부 반복자도 많이 쓰는데 주로 일반적인 우리가 프로그램 환경에서는 내부 반복자 말고 주로 우린 뭘 써왔냐면은 외부 반복자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씩 방문하면서 데이터 받아와서 그 데이터 갖고 하고 싶은 원하는 일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외부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외부다. 외부 반복자다. 뒤로 가는 기능을 반복자 추가할 수 있냐?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원하는 대로. 근데 보통의 반복자는 그냥 has next예요. 그냥 쭉 앞으로 한번 그냥 가는. 자바를 사용할 경우 항상 이걸 해야 되냐? 사용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라이브를 제공하는 반복자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 구현하면 뭘 활용할 수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내가 만든 것을 거기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for each 문도 쓸 수 있고 내가 반복자를 따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만들었어. 이름을 뭐
다르게 만들었어. 그럼 여기다 못 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중스레드 환경에서는 요 한번 고려해야 될 게 반복자가 생성된 이후 요소가 추가 삭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스냅샷을 확보하고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BST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비긴 하면 어떻게 돼? 다 갔다 왔죠. 그러니까 걔는 스냅샷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아까 리스트나 연결 구조나 배열은 어때? 그냥 헤즈 넥스 하면 일씩 증가하죠. 그쵸? 그러면 딴 데서 막 추가하고 있으면 계속 가겠죠. 그쵸? 걔는 스냅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 환경에서는 스냅샷 개념이 필요하면 스냅샷 개념 형태로 구현해야 돼. 그건 뭐야? 현재 거에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때? 왕창 갖고 와서 고정시켜 놓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추가되더라도 그 추가된 거는 지금 반복에는 반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를 원하냐에 따라서 그걸 고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같이 미리 방문하는 형태로 구현하면 그건 무조건 스냅샷 형태로 되는 거예요. 순회 알고리즘 누가 정하나? 반복자에서 보통 정합니다. 아니면 복합 타입에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순회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아까 BST 경우에 어떻게 했어?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오더, DFS, BFS 뭐 5가지가 있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의존관계 사입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내가 이터레이터를 사입하는 게 아니라 초이스하면은 안에서 거기에 맞는 이터레이터를 생성하게끔 돼야 돼요. 우리가 밖에서 내가 BS 이터를 생성해서 던져주는 형태는 구현이 안 돼요. 그렇게는 구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순회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데 복합 타입이 그럴 경우에는 내가 지정을 하면 그 안에서 그 방법들을 위한 이터레이터들을 골라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강건한 반복자라고 하는 것은 수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복자들 얘기합니다. 아까는 최초는 리무브가 있었죠. 그 리무브가 있으면 걔는 강건한 반복자예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으면. 그리고 지금은 요 형태인데 크게는 이런 형태로 그 이터레이터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뭐야? 하나만 있어요. has next가 없고 next.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까? 널이면 끝난 거고 널이 아니면 있는 거고 증가도 되고 얘는 has next next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has next next get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next는 뭐야?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has next get next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분리돼 있죠. 커맨드 큐리가 여기는 커맨드와 큐리가 합쳐져 있어요. 이 넥스트에는 증가시키는 것도 들어가 있고 다음으로 증가시키는 것, 현재 걸 반환하는 것도 구현이 되어 있어요. 얘는 완전히 다 분리되어 있죠. 요 각각이 하는 일이 명확한 거죠. 얘는 현재 위치에 있는 걸 주기뿐만 해. 얘는 다음 위치로 이동만 해. 얘는 현재 위치에 데이터가 있냐 없냐를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이제 요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반복자의 장점. 내부 자료 구조를 반복자 쓰는 사람은 신경 안 쓰고 쓸 수 있죠. 얘가 연결 구조 되어 있는지, 배열로 되어 있는지, BS인지 신경 안 쓰고 for each로 다 접근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반복하는 방법을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어요. 인오더로 했다가 프리오더로 했다가 포스오더로 했다가 바꿀 수 있습니다. 순회하는 방법을 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또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자료 전체를 한 번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씩 제공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스냅샷 해가지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게 아니에요. 그건 미리 다 방문한 거죠. 이 경우는 그냥 하나씩 필요할 때 내가 3개만 달라고 했어요.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만 간 거야? 연결 구조 구에는 하나, 둘, 3개까지만 간 거죠.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끝까지 안 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연결 구조가 요소가 100개야. 근데 미리 스냅샷을 끊어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내가 5개를 가든 10개를 가든 100개를 다 가든 100개를 다 방문한 상태죠. 그런 면에서 이제 레이즈 이밸류에이션의 측면에서는 스냅샷 찍는 거는 효율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효율성 측면에서는 나쁜 거죠. 그 측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서요. 효율성적인 측면, 그리고 구현의 편리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또 다중스레드 환경 이런 걸 고려해 보면은 스냅샷 찍는 거하고 안 찍는 거하고 조금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간에 언제든 중지했다가 중지된 위치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헤드 넥스트 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나중에 또 그 위치부터 헤드 넥스트에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내부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내부 클래스가 만드는 이유. 왜 내부 클래스를 만드는지 알겠죠? 그리고 독립된 걸로 만들면은 뭘 해줘야 돼? 생성자에서 그 반복하기 위한 정보들을 생성자한테 넘겨줘야 돼요. 연결 구조에서는 헤드 정보를 넘겨줘야 되겠고, 배열의 경우는 배열과 사이 정보를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걸 넘겨줘야 된다. 복합자에서 제공한 반복점을 사용할 수 있음. 다양한 종류 할 때는 보통 이런 형태로 change iterator. 이터레이터를 바꿀 수 있게, 우리가 삽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를 수 있게. 그래서 그 BSD 보시면 change iterator 해가지고 타입을 뭐 내가 in오더, 포스오더, 뭐 프리오더, DFS, BFS 뭘로 하냐에 따라서 바뀌어서 반복자를 주는 형태로 됩니다. 의존관계 삽입하는 형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내부 클래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주는 방법은 그 자체를 줄 수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아이템수만 줄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형태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터레이터 말고 자바에는 리스트 이터레이터가 있는데 얘는 앞으로 가는 거 말고 뒤로 가는 것도 있어요. SRP가 이 책에서는 여기서 설명된다. 아까 그 스냅샷 찍는 거를 정적, 동적. 그래서 스냅샷 찍는 거를 정적 반복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SD 같은 건 정적 반복자가 됐겠죠. 미리 다 방문해 놓으니까. 그래서